봅시다. 자, 일단 미적분까지 온다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과목은 수원수투가 마스터 안 되면은 못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말만 봐도 지금 수열은 수원이고요. 극한은 수투에서 배웠던 겁니다. 수원과 수투가 완전히 학습이 잘 돼 있어야지만 미적분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지금 쌤이 나눠준 프린트가 책 이름이 뭐냐면 한완수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없어요? 오케이. 내가 언제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수능 대비하는 애들이 개념서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한한수를 수원, 수투, 미적을 사게 되면은 총 5권이 옵니다. 5권이 오고 이 미적은 이제 파트 1이 있고, 그러니까 제1권이 있고 제2권이 있는데 1권이 교과 개념이고 2권이 실전 개념이라고 조금 더 어려워요. 개념서긴 한데 요거는 교과 개념입니다. 교과 개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드릴 거고요. 이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좀 잘 읽혀요. 좀 잘 읽히고 혼자서 그냥 내용이 기억 안 날 때 좀 읽어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리고 개념 원리를 안 하는 이유가, 개념 원리에는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주입식으로 내가 계산법만 외우게만 해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할 거고요. 두 개 병행하시면서 아마 하시면은 개념은 좀 오개념 없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얘는 지금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미적분이. 근데 이 흐름이 수투랑 거의 흡사해요. 1번이 이제 수열의 극한이고 요거만 조금 따로 놉니다. 얘는 그냥 이제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소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건데 그것만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어져요. 2단원부터는 그냥 미분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실 미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항함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4x 세제곱 이런 거 미분하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분하면 몇이 되는데 뭐 12x제곱 된다, 이런 다항함수만 미분할 줄 아는데, 여기서 배우는 미분은 초월함수입니다. 뭐냐면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요걸 먼저 할 거고요. 삼각함수도 미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의 몫의 미분법이라고, 요건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를 또 미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무리함수 따라오겠다, 그죠? 그 외에 등등등 합성함수, 뭐 역함수,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을 엄청 많이 해요.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2단원의 내 그 최종 목표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자, 이런 그래프 우리가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그래프. 자,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죠? 그 지수함수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함수를 다 그릴 수 있게 돼요. 3단원은 당연히 적분입니다. 적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적분 말고도 적분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그 반대 가정인 적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이게 조금 촉박하게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그 잘 안 따라오면 안 되니까 요거를 조금 잘 읽으면서 개념 놓치는 거 없이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해보자. 수열은 뭐냐면 함수는요, 이런 게 가능했거든. 무한대도 물론 가능하지만 음의 무한대로도 극한에 보낼 수 있었고, 아니면 특정 숫자로도 가능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다. 둘 다 보내볼게요. 얘는 뭐가 됐었지? 함수는? 그치, 그냥 무한대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 얘는 몇이었어? 자, 3인데 수열은 그냥 나열만 되는 거잖아요. 숫자의 나열이니까. 그럼 이 숫자의 나열 끝에 어느 숫자에 가까워지는가, 그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극한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수열에서는 AN이라는 일반항을 사용하니까 이 AN의 끝이 어딘가, 끝을 이게 끝은 없지만 이게 갔을 때 어느 숫자에 가까워지는가, 뭐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무한대로밖에 안 가요. 이게 뭐 무한대, 음의 무한대, 특정 숫자, 함수는 이런 게 다 가능했는데 얘는 그냥 계속 나열했을 때 어느 숫자에 가까워지는가, 요것만 물어봅니다. 이까 괜찮나요?
자, 그럼 수열 n분의 1에 n의 1, 2, 3 등 자연수만 넣을 수 있죠?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는지 보자. n분의 1에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커질 건데 지금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이 커지면서 몇에 가까워지는 거야? 분모만 커지고 있는 거니까 몇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지. 1 집어넣었을 때 1이고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래프로 2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3 집어넣어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x축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열이 an이었다고 치면 n분의 1이라 쓸게요. 요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0에 가까워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극한의 개념은 수투에서 충분히 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함수를 조금 빌려오자면은 x분의 1에서 이 음수 쪽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열을 다룰 때는. 왜냐면 x에다가 양의 값밖에 안 넣을 거기 때문에 이 x분의 1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게 결국 n분의 1 수열을 나열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따라가도 우리가 0에 수렴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 따지겠다는 건 거고. 자, 그러면은 n분의 n-1,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요것도 수열이죠. 이게 수열 표현이니까. 자, 얘는 내가 계속 1 넣고 2 넣고 3 넣고 했을 때 몇에 가까워질까? 1 넣으면 몇이 돼요? 그치, 0 되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고 3 집어넣으면은 그치, 4 집어넣으면은 이게 몇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겁니다. 그럼 리미트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n분의 n-1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치, 1이라 쓸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우리가 함수로 조금 따져보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비 몇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치, 결국은 얘가 가는 방향이 얘랑 똑같기 때문에 대신 정수좌표만 찍힌다는 건 거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거죠. 그렇게 빌려와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열이었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말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만 보면 무슨 수열이었어? 그치, 등비 수열이었죠. 저거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쓸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은 어차피 계속 1 더하기로 유지될 거고 여기다가 내가 숫자를 크게 하면은 이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처음에 1 집어넣으면 몇이 돼? 그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2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그치,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8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찍어볼게요. 자, 여기 y는 1이 있었다고 치자. 자,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1보다 2분의 1 이렇게 작다는 건 겁니다. 자, 2 집어넣었을 때는 1 플러스 4분의 1 얘보다 4분의 1만큼 크다는 건데 요 간격보다는 조금 좁혀졌다,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3 집어넣었을 때는 1 마이너스 몇이었어? 8분의 1이니까 1에서 이 거리가 더 좁혀졌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4 집어넣었을 때는 1 플러스 몇이었어? 16분의 1가 훨씬 더 좁혀집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이 추이만 보면은 점점 몇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럼 얘의 극한도 몇이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건 거죠.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이렇게 숫자에 지금 뭐 대응이 되는 경우는 다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렴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발산인 겁니다. 그게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든 그게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n제곱. 수열은 어차피 무한대로밖에 안 갈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숫자 그냥 커지기만 하겠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4, 3 넣으면 9, 10 넣으면은 100. 계속 커지기만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만 좀 상상해 주세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1-n.
1은 가만히 있고 여기다가 숫자 계속 커지는 건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음의 무한대로 갈 거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2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 이게 반복이 되죠. 이건 어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수열에서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1 집어넣으니까 1이 됐다가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반대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됐다가 2 집어넣으면 1이 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됐다가 4 집어넣으면 1이 됐다가 아까도 진동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까 우리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수렴을 했었잖아. 얘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어쨌든 1에 가까워는 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지냐 아니면은 그 어디에도 수렴하지 않냐. 그게 진동과 수렴의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발산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발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그렇지. 2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은 4 집어넣으면은 얘는 더 심하죠? 얘는 지금 우리가 그려보면은 다행이다. 얘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가 됐다가 4가 됐다가 마이너스 8이 됐다가 16이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더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의 진동이라고 할 거고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해도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거예요. 요런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발산 자체를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숫자의 수렴이 안 되면은 그냥 무조건 발산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뭐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 겁니다. 진동을 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요거. 자, 얘는 n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일단 요걸 보면서 이게 발산할지 아니죠. 발산할지 수렴할지 그 두 개만 한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때문에 일단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밑에 지금 n의 세제곱이 있어서 숫자 자체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치, 그거 먼저 일단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 얘는 n제곱의 n분의 1. 얘가 아무리 지가 0에 가까워진다 한들 이게 숫자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얘가 발산할까 수렴할까? 발산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2n-1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그치, 이건 조금 바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를 알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3 이건 고정값이기 때문에 조금 뭐 따로 보시고요. 얘는 지금 뒤에 있는 게 점점 커지는 애잖아요. 그럼 계속 빠질 거니까 발산할 거야, 수렴할 거야? 발산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부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이 더해졌다가 1이 빼졌다가 할 거고 거기다가 n이라는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 발산하겠어, 수렴하겠어? 그렇지. 그 감이 중요합니다. 얘는 수렴에 발산해? 그렇지, 수렴할 거라는 건 거죠. 뭐 그래프와 나열을 이용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 몇으로 수렴하는지 보면은 얘는 뭐 더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으로 수렴했을 거야? 0으로 수렴했을 겁니다. 얘는 발산 어디로 하는 거죠?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얘는 0으로 가까워지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치, 2죠. 이 마이너스 1이 결국은 무한대까지 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2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음의 무한대, 옳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1 집어넣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주면은 2 더하기 1이 되겠죠. 몇인 거야? 3이고, 그 다음 4 빼기 1이 됩니다. 몇인 거야? 4 빼기 1. 맞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은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은 5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은 맞나? 3을 넣었는데 왜 3이? 다시 1 집어넣으면은 0, 2 집어넣으면 몇이야? 3이. 3 맞잖아.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2. 아 뭐야? 그 다음 4 집어넣으면은 그렇지 5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은 그렇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얘는 찍어보시면은 점점 커집니다. 0이었다가 3이었다가 그 다음 2였다가 5였다가 그 다음에 4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제 발산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는 몇인 거야?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극한값 계산. 자, 이런 게 이제 수렴을 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AN이 지금 n분의 2n-1이고 BN이 n분의 3n 플러스 5인데 그럼 내가 그 두 수열을 곱하든 뭐 더하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얘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해서 진짜 실제로 그냥 곱해본 겁니다. 곱했더니 n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이거 극한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밑에 지금 n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6이죠. 근데 좀 상관을 봅시다. 얘가 지금 수렴을 어디로 했겠어? 얘는 수렴 어디 했겠어? 그치. 근데 곱했는데 극한값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이게 극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극한이 수렴할 때만 일단 통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어야 내가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걸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극한값을 계산을 하려면 이 성질을 써야 되는 건데 수렴하지 않으면 내가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극한값을 계산하려면은 수렴하는 수열로 계속 표현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1, 2, 3, 4번은 뭐 대단한 성질은 아니고 많이 봤죠. 함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극한의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일단 실수배가 그러니까 상수배가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AN이 수렴했는데 거기 앞에 상수를 곱했다. 그럼 그냥 앞으로 빼내가지고 계산해라. 그러니까 리미트가 그냥 이 수열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그냥 찢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을 내가 더하거나 뺀 수열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계산이 가능한데 그냥 극한값끼리 더하거나 뺀다. 그렇게 계산해라는 거고 곱할 때도 아까 우리 확인했죠. 곱해라. 나눌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밑에 있는 이 수렴하는 값이 0만 아니면 되는 건 거예요. 0이면 값이 존재를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고 수렴하면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를 찢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예제를 잘 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1-n분의 1.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둘 다 수렴하면은 극한값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n분의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고 1-n분의 어디로 가? 그치. 그럼 둘 다 지금 극한값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었고요. 얘는 1이었으니까 극한값 계산하면 그냥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대. 그러니까 이걸 찢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각각을 보면은 얘 발산, 얘는 수렴, 발산, 수렴이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거냐면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기 위해서 n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n 나누면 뭔 거야? 1이고 옳지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4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얘 수렴하죠? 얘 0으로 수렴하죠? 수렴하죠? 얘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1 빼기 0분의 4 플러스 0이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자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얘 지금 발산하는 거니까 극한 성질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뭘 나눠주면 얘는 전부 다 수렴하는 걸로 바뀔까? n제곱을 나눈다는 거죠. 그럼 1-n제곱분의 1이고요. 여긴 1 플러스 n분의 2에다가 n제곱분의 3. 그럼 얘 전부 다 1. 얘도 수렴. 그럼 1 마이너스 0분의 1 플러스 0 플러스 0. 다 찢어서 계산이 가능하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얘 발산들의 모임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는 뭘 나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 나눠봐야 이거 자체가 n제곱을 나눠볼게요. n을 나눠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n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면서 얘가 지금 루트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응? 된 거 아니야? 1 빼기 n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아, 아니지. 여기다가 내가 n을 나눴으면 또 곱해야 되죠.
그럼 내가 n 곱했으니까 n 나눴으니까 곱하기 n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수렴하지만 발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요런 거 우리 어떻게 했었지? 유리화 했었죠, 유리화. 자, 위에 거 유리화 해주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거고 밑에다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n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상태가 된 거고 이걸 우리가 위에서 비슷한 걸 풀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나눠줘야 전부 다 수렴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안 하면 미적분은 어려운 극한이 나올 때 못 풀거든요. 아, 이거 1이죠. 그래서 이 원리 자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0, 가는 건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분자가 아이고 왜 이래요.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얘도 n분의 4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한대 발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극한 성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 됩니다. 유리화랑 지금 최고차항 나누는 게 핵심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n분의 4 맨 앞에 쓸 거고요. 얘 유리화 해주면은 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위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n이 됐겠네. 얘 날라갈 거고요. 얘도 그냥 약분될 겁니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2 더하기 n이고 얘는 또 뭐 나눠주면 되는 거야? n 나눠주면은 수렴할 거예요. 그거를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적혀있죠? 이게 개념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거는 그냥 문제마다 어떻게 푸는지 조금 기술적인 거를 많이 서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을 해야 내가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쓰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근호가 보이면은 이제 유리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분수가 나와 있으면은 최고차항 나누면은 전부 다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가시되 원리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뭐 설명하고 있는 건 거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자, 수열 AN과 BN이 이러한 거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두 극한이 나와 있고 BN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극한 성질로 푸는 겁니다. 결국은 얘가 어쨌든 수렴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이상하게 생긴 수열이. 얘도 어쨌든 수렴하는 수열을 하나 내보고 준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왜냐면 수렴하고 수렴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칙연산이 다 가능한 건 거니까. 자, 그럼 AN 플러스 2BN이 있고 그 다음에 2AN 플러스 BN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면 BN만 남을지 잘 생각이 나면 다행이지만 일단 조금 치환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냥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A를 소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위에 거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건 거다, 그죠? 위에 거 2배 해주면은 2AN에다가 여기 4BN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그냥 2AN에 플러스 BN인 건 거니까 여기서 빼주면 딱 BN만 남을 거 아니야. 어차피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럼 앞에 거 2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얘 날라갈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몇 bn 남는 거야? 3bn이 남았을 거고 앞에 거 2배 해서 7 빼면 몇인 거예요? 3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수렴하기 때문에 3만 나눠주면 되죠.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bn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을 하자. 그럼 얘네 두 개를 CN, D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두 개 연립했을 때 BN이 표현이 가능해지거든요. 연립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CN을 이 안에 이 5가 수렴된, 5로 수렴된 요 수열을 표현한 거고 DN을 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극한 취해주면은 다 찢어지죠. 3분의 2 곱하기 5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7이 되는 거니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자, 이거 기출이에요. 2012년 9월 가형 25번 적혀있죠. 자, 수열 AN과 B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AN이 2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 7입니다. 자, 나한테 이 좀 복잡한 애를 나한테 풀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풀려면은 뭐 첫 번째 그냥 단순한 방법은 이걸 CN이라고 하고 DN이라고 해서 그럼 CN이 어쨌든 수렴됐고 DN이 수렴됐으니까 AN을 CN으로 표현하고 BN을 DN으로 표현해서 다 치환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1의 AN이 CN이라고 그냥 둘 거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의 BN이 DN이라고 둬볼게요. 그럼 내가 지금 CN에 대한 극한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몇으로 간다는 거야? 2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7로 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둘의 극한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an, bn을 cn과 dn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n은 뭐라 쓸 수 있냐면 n 플러스 1분의 cn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n 같은 경우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 dn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 아니야. 어차피 극한에 넣을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상황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 집어넣자는 거지. 극한을 다 아니까 다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an에다가 얘 넣어주면은 cn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bn 자리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1분의 dn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곱해져 있었던 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n이라는 식끼리 일단 먼저 묶어주면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10n 플러스 1이 됐을 거고 여기는 cn분의 d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수렴하는 수열이 된 거예요.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게 되는 건 겁니다. 이해 가나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n제곱분의 10n제곱이니까 그치. 결국은 10으로 수렴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하니까 다 찢어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극한 성질로. 요게 일단 평범한 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치환이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자 AN이 앞에 n 플러스 1만 곱해지면은 수렴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n 플러스 1 좀 곱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분모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했다는 거는 분자에 다시 n 플러스 1 곱해주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bn 앞에는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수렴이 된다는 거니까 그냥 저 식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bn 쓰고 대신에 분모에다가 n제곱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애가 10n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너 수렴할 거고요. 니도 수렴할 거고요. 니네끼리 수렴만 가능하다면은 다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이 됐다는 건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고차항비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 속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을 보잖아요. 차수가 차이가 나는가. 차수가 같다면은 최고차항 계수의 비. 뭐냐면 이게 차수가 하나만 커지더라도 무한대로 갈 때 속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제곱이었다 치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가 가는 속도랑 분자가 가는 속도가 완전 다릅니다. 숫자만 조금만 커져도 이게 훨씬 커져 버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여기도 여기 제곱이 붙어버리면은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진다는 거죠. 0으로 간다는 거고 얘는 같은 차수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같아서 숫자가 엄청 커지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n제곱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고차항 계수 b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쨌든 간에 뭐 4다, 1이다 이렇게 푸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이 책에서는 그냥 수능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대번에 답은 나오죠. 몇인 거야? 주 2입니다. 근데 교과서적 해법이라는 거는 n 세제곱을 나눠가지고 다 수렴하는 걸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저자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책을 이제 강조하는 게
난 이 사람을 이제 모의고사로 처음에 접했거든요. 이혜원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3 되면 아마 풀게 되실 건데 그 모의고사가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엄청 좋고 심지어 답지 퀄리티도 진짜 좋습니다. 답지를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익혀요. 무슨 가르치는 것처럼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책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알기 쉽게 잘 써놨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걸 재작년 고3을 가르칠 때 이 책을 썼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15번이 보통 기억, 니은, 지읒이잖아. 보통 답은 거의 5번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도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해의 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진짜 그런 일이 없는데 기억이 답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수능자 입법이 더 빠르니까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사하지 못했는데 이것부터 하면은 진짜 안 늡니다. 이거 진짜 난 10,000번을 공감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푸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샌드위치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수렴할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합답형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표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수열이라면은 극한값도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여기 등호가 없어도 이 극한값에는 등호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작거나 같으면 이게 작거나 아니면은 작거나 같다 이 둘 다에서 무조건 극한값에서는 등호를 붙여주셔야 맞는 건 거예요. 왜냐면 극한값은 같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의 값을 가지는 수열이라면은 얘랑 극한이 만약에 같을 때 왜냐면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여기가 등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C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 했을 때 없었다고 하더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를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같아질 수 있거든요. 뭐 더 작아지진 않지만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도 알파고 너도 알파면 당연히 네가 알파밖에 안 되겠죠. 알파와 알파 사이에 있는 값이 알파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적혀있네요. 여기 지금 같다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등호를 무조건 붙여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그건 뭐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많이 풀어봐서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샌드위치 많이 했죠? n제곱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 an, 그 다음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 사이에 있는 애다. 그럼 nan의 극한값이 몇입니까? n을 꼭 해볼게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nan 그거까지 인지하시면서 푸시고 이게 n제곱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은 왜 이래요? 여기 없던 부등호에 등호가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 된다. 지금 얘네 둘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수열인지도 모르지만 1로 간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는 거고요. 자, 등비수열 극한. 등비수열은 뭐 방금 시험까지 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모르진 않을 거고요. 등비수열은 자 요거 예시를 보세요. 2의 n제곱이 있고 2분의 1의 n제곱 두 개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 유도를 해보자면은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됩니다. 2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린 거예요. 그걸 양수 방향으로만 1에서 그냥 잘랐네요. 1에서 자른 거고요. 정수좌표만 찍어대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 함수값이 결국은 수열의 그 항들이 되는 건 거죠. 그럼 당연히 2의 n제곱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하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숫자가 다빠 커질 테니까. 그 다음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n제곱. 우리가 지수함수 그릴 때 생각해보면은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했습니다.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1보다 작으면은 감소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n제곱 당연히 감소함수가 그려질 거고 1, 2, 3, 4 이 자연수 쪽을 내가 쭉쭉쭉 찍다 보면은 결국 몇을 수렴하게 되는 거야? 그치, 0에 수렴할 거라는 거죠. 이 두 차이만 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공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돼요. 여기 뭐 2든 3이든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 지수가 커질 때마다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거고, 만약에 R이 1이 돼버리면은 얘가 지금 1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 1입니다. 두 번째 항도 1이고요. 세 번째 항도 1이고 네 번째 항도 1이고 계속 1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1에 가까워지고 있는 1이니까 그냥 1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요 사이에 있는 공비를 가진 수열은 점점 작아져요. 뭐 2분의 1이 됐든 마이너스 5분의 1이 됐든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물론 이 음수를 단 거는 이렇게 갑니다. 자, 얘는 써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4분의 1. 옳지.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아까 이 비슷한 거 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건 거예요. 어쨌든 숫자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공비에 대해서는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건 거고, 모양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 아까 해봤거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진동한다 했죠. 그다음 마이너스 2의 n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렇게 가는 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발산을 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을 한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비의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이 절대값 R이 1보다 만약에 작으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또 수렴을 해요.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그냥 발산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은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이거는 그냥 발산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무한대든 어쨌든 진동하든 그냥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발산하는 거 가지고 극한값을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자, R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산을 합니다. 좀 따로 빼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렴 조건이 뭐가 되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등비수열이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얘의 수렴 조건이 공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나 아니면은 1이어도 되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등비수열이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형태가 어떤 건지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1일 때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의 거에서는 그냥 발산해요. 모양은 천차만별, 뭐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막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조금 진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 문제가 뒤에 있거든요. 꼭 극한을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서 n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수열의 극한이 뭐 때문에 지금 뭐 항이 전개되는 건지 n의 위치를 보시고 그게 지수에 있다면은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공비를 나누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자, 수열의 발산과 수렴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라. 수렴하는 수열로 만드는 게 일단 제일 포인트죠. 그럼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려면 공비가 저렇게 4, 2 저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거나 1이어야 된다는 건데 1보다 작아지고 싶으면 지금 4랑 2가 있는데 4가 조금 더 크다 그죠?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이 됐을 거고 얘는 4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렴 되는 거잖아요. 0으로. 왜냐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그다음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이죠. 그럼 2 앞으로 갈 거고요. 얘 4분의 2의 n제곱이 돼서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 수렴이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다 찢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 플러스 0분의 얘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했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뭘로 나눠볼까?
뭘로 나눌까? 뭘로? 다 수렴되려면 지금 발산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공비가 3, 4, 4잖아요. 그러면 1보다 지금 큰 경우인 건 거예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발산밖에 안 없죠. 그럼 뭐를 나눠줘야 우리가 수렴할 수 있을까요? 4의 n제곱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4분의 1만 남겠다. 그죠? 그럼 결국은 얘 0으로 가는 거니까 4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건 겁니다. 자, 그럼 3번은 뭘로 나눠줘야 돼? 뭘로 나눠야 전부 다 수렴할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6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6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2의 n제곱, 6분의 5의 n제곱, 위에는 6의 n제곱으로 나누면 몇인 거야? 6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둘 다 몇으로 가버려? 그치?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또 안 되거든요. 아, 0으로 얘는 발산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숫자 자체가 고정돼 있고 이 값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렴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건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나요? 극한값 자체가 없어서 밑에 0이면은 발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거나 아니면 위에가 뭐 음의 무한대를 포함한 이런 수열이었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건 거고, 위에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얘는 일단 뭐를 나눠야 둘 다 수렴을 할 수 있을까? 4n제곱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얘는 유리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눈다는 거는 4의 n제곱을 일단 곱해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여기 4의 n제곱 나눈 거고요. 근데 나눈 거를 내가 수습하기 위해서 4n제곱 곱해줘야겠다. 그죠? 이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발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는 수열이 된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의, 그치, 무한대로 발산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애들 풀어봤잖아. 뭐 해보지? 이거 해볼까? 이 함수 극한 계산하실 때, 이렇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차수가 높은 걸로 뺀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차수가 높은 걸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x분의 1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1이 되면서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거든요. 같은 논리가 되는 건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한 거는 다 이제 차수 비교란 거는 다름이 없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빠른가? 당연히 6의 제곱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 두 개는 지금 4, 4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비율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밑에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그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렇게 직관으로 푸는 것도 일단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건 이제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수열에서 지금 공비가 뭐예요? 공비가? 2x-1이죠. 자, 등비 수열은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r이 뭐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그치? 뭐보다? 옳지. 자, 그러면 1 더할게요. 0이고요. 그 다음에 2 나눌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건 겁니다. 자, 근데 수열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얘의 수렴 조건은 그냥 공비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뭔지 안 정해졌다고 봅시다. 그럼 첫째 항이 몇이면은 공비가 만약에 이 범위 안 들어가도 수렴할 수 있게? 0이면 되는 거예요. A가 0일 때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A가 0이면 공비가 5일지언정 어차피 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0 곱하기 5, 0, 0, 0만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첫째 항 0이 아니라면은 위에랑 똑같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기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만 좀 보시면 되고요. 얘는 1번, 2번이 요거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도 공비가 그냥 2분의 x-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x 범위만 찾아주시면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잘 봐요. 함수가 극한으로 표현된 경우를 이제 계속 보실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게 무슨 극한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일단 n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수열의 극한이고요. n의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극한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n의 위치가 먼저 중요합니다. n이 지금 지수에 가 있죠. 그럼 등비수열 극한이라는 거예요. 등비수열 극한은 이 밑에 있는 미체, 그러니까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일단 공비를 먼저 파악해보자. 여기 공비가 뭘까요?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공비가 뭐야? 뭐라고? 그치, x제곱이 공비인 건 거예요. 왜냐면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보면은 x제곱이 자꾸 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비가 x제곱이고 이것 자체가 등비수열이라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건 거죠. 이해가나요? 그럼 일단 x제곱의 범위를 나눠볼게. 우리 아까 나눴었죠. 자, x제곱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자, 첫 번째는 1보다 클 때랑요.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제곱이 1일 때랑, 원래는 이렇게까지 나누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다, 그죠? 얘는 그냥 안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래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제곱이 1보다 크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x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이 1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1보다 크다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은 그냥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 사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때는 x가 풀마 1일 때겠다. 그죠? 자, 이때마다 fx를 써볼게. 이때 fx는 몇이 되는 거냐면 얘 공비가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의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발산하는 거예요. 이거의 n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1보다 큰 거니까요.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쟤를 풀어보면은 여기 쓸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눠주기로 했죠. x 2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1 플러스 x 2n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저기 몇이 될까요? 나눠주면은 그렇지. 플러스 x 2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결국 몇으로 가는 거야 이제는? 그렇지.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을까요? 시윤이 모르겠지? 이게 이제 알겠나? 아, 깜짝이야.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n에 대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뭔 거야? 그렇지. x가 만약에 제곱이 1보다 크면 fx가 2x제곱이라는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극한 풀어보면 x 2n 제곱 플러스 2분의 2x 2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네가 지금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공비가 지금 0과 1 사이라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공비입니다. 공비가 0과 1 사이 있으면은 극한 보냈을 때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한 2분의 1점으로 생각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 거야? 그치, 0으로 가는 건 거예요. 그럼 앞에 곱해진 거 다 소용없죠. 그럼 몇만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고정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이 1일 때 자, 얘는 fx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 2n제곱 플러스 2분의 2x 2n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이었는데 얘가 그냥 1이라는 거예요. 얘가 1. 그럼 1이 돼버리면은 1 플러스 2분의 그냥 숫자라는 거 아니야. 여기도 2 더하기 1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1이니까 이거 자체가 1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1에 n 플러스 뭐 1제곱 되는 건 거니까.
다시 x의 2n 플러스 2제곱이니까 x의 2제곱 n 플러스 1제곱이겠다. 그죠? 이게 지금 1이라는 거 아니야. 1n 플러스 1제곱이니까 1 되겠다. 그지? 그러면 2 플러스 1 되면 얘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함수를 내보고 그래프 그리랬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나눠지는 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뭐 따라가는 거야? 요 범위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거죠? 2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0 지나고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 안 그려지긴 할 건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 돼? 2가 되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도 당연히 2가 될 겁니다. 그럼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몇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빵꾸 뚫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fx가. 요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려울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지금 극한을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럼 극한이 뭔지 보시고 등비수열 극한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앞에 그런 짜잘한 극한 안 나와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했는데 n이 지금 지수에 있는 거 보니까 등비수열 극한이고 등비수열 극한은 무조건 공비를 안 나누면 극한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종류별로 가는 게 달라요. 요 때는 무한대로 가고 요 때는 0으로 가고 이때는 1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눠가지고 함수를 각각 표현하셔서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한번. 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때도 1로 수렴이요. 지금은 이게 공비가 x제곱이라 가지고 그럼 x제곱이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불가능하다. 실수상에서. 괜찮네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 파트 1은 뭔 거냐면 이제 그 기출 예제로 좀 풀어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문제들밖에 안 실려 있어서 이거 할 겁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풀고 나서 이제 개념원리 필수예제 풀면은 굉장히 쉬워 보일 거예요. A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2AN 마이너스 3이 4분의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자, 이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수렴하는 게 얘라며. 보통 이걸 BN이라고 봅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어디로 간다는 건 거야? 4분의 이거 그러니까 통째로 내가 bn이라 둔 거니까 4분의 3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수열을 내가 데리고 와서 수렴하는 수열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이 an이라는 애를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어야 내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bn을 둔 방법이 an이 이렇게 계산된 애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an을 bn으로 바꿔볼게요. 자, 정리하면 돼요. an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bn 이렇게 되겠네. 자, an을 bn으로 표현해야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an끼리 묶어요. 그럼 여기 an 묶어주면은 2 마이너스 bn 될 거고요. 여기 있던 bn은 가만히 쓸 거고 마이너스 3 넘어가서 플러스 3 될 겁니다. 그럼 an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bn분의 b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물어봤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bn분의 bn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수렴이니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마이너스 bn은 4분의 3으로 가는 거잖아. 분의 4분의 3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풀이가 뭐냐면 이건 똑같은 게 그 개념 원리도 있거든요. 이게 리미트 an의 값은 이랬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서 이게 수렴한다는 걸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알파라고 두고 an이란 이 극한값을 알파라고 두고 그럼 수렴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얘도 수렴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마이너스 3 이 4분의 3이다 해서 알파 구해도 뭐 일단 맞긴 맞다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거를 그리 추천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적혀있죠. 출제 의도가
조금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은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위에처럼 일단은 비엔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를 먼저 해주시고 저렇게 푸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자, 얘는 fx가 x-3의 완전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n이 두근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hn이라고 하자. 저거는 뭐 n이 y는 n이라는 거는 이런 애일 거 아니야. 그때 두근이라는 거는 여기가 알파일 거고요.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 베타에서 알파의 차를 hn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애를 어떻게 구하냐면 fx가 10이 나와 있어.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이 결국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진짜 찐으로 x랑 알파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얘는 뭐 풀마 루트 n이 됐겠다, 그죠? 그럼 x는 3 풀마 루트 n이 될 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hn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그 의미니까 3 플러스 루트 n에서 3 마이너스 루트 n을 빼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날라가면서 몇 루트 n이 되는 거야? 2 루트 n이 될 거다. 이 쫄면 안 됩니다. 극한 문제는 무조건 이게 n으로 표현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극한값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 루트 n이라며. 그럼 루트 n 곱하기 여기는 2 루트 n 플러스 1에다가 여기는 2 루트 n 이렇게 빠지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는 내가 수렴하지 않잖아요. 수렴하는 꼴로 바꿔주려면은 얘 뭐 하면 될까? 2를 좀 앞으로 뺄게요. 뭐 하면 될까? 당연히 이 근호가 있는 식은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하면 다 풀립니다. 제일 기본 틀은 나누기 아니면은 유리화예요. 그럼 어쨌든 얘는 n 플러스 1 빼기 n 되니까 그냥 1 될 거고요.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되겠다, 그죠? 이거는 이제 차수로 그냥 미리 풀어버릴게요. 뭐 n을 나눠주셔도 될 거고요. 2분의 2가 돼서 그냥 1이 될 겁니다. 수렴값이. 성민이 잠 깨라. 자, 이거 좀 할 말이 많아요. 잘 봐요.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내저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성민아 잠이 안 돼. 승천이 기대면 안 되고. 잘 들어. 자. 이 내저번에 반지름이 필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게? 아,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내저번 반지름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있어요. 뭐지? 넓이에요. 오, 맞아요. 아, 몰라. 자, 이게 R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충분히 나와 있다면 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넓이를 구한다거나 하면 반지름에 대해서 진짜 대놓고 뭐라 하고 있거나. 자, 그러면은 넓이,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변이랑 안 맞지만 그냥 쓸게요. 넓이를 만약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넓이가 이 R로 표현하면 어떻게 계산되지?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치,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직각삼각형에서는 하나만 외웁시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내접해서 잘 들어요. 어차피 뒤에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여기 R이에요. 근데 여기도 R일 겁니다.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되죠. 접점에서 우리가 접선까지 이렇게 수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정사각형이 돼요. 얘가 R일 거고요. 너도 R일 겁니다. 이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A고요. 이게 B고 이게 C라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원바퀴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가 어떻다는 걸 알아?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지금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당연히 같겠다, 그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변 길이가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은 거거든요. 괜찮아요? 자, 이 둘레 한번 다 더해볼게. 다 더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거기서 내가 만약에 C를 두 개를 뺀다 생각해 봅시다. 잘 봐요. C를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날아가는 거고요. 괜찮죠? 두 개를 뺐다는 거는 얘랑 얘도 날아가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뭐만 남는 거야? 2R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2R이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2R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A 플러스 B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그 말은 내 저번의 반지름을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직각 삼각형에서는 옆에 꼭 써두시고요. 직각 삼각형에서는 이 A와 B 그러니까 직각 끼고 있는 두 변에다가 B변 빼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은 내 저번의 반지름이 바로 구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다 이걸로 푸시면 돼요. 직각 낀 두 변을 더하시고 빗변 뺍니다. 빗변을 빼시고 2를 나누시면 반지름이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속도 조금 줄어들면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리고 내 저번에 대한 문제는 꼭 수능 특강에 한 문제씩은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 해봅시다, 이제. 여기가 지금 n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요 함수식 위에다가 좌표 잡아놨으니까 n 갖다 집어넣으면 길이 나온다고 죠 몇인 거야? 1이에요. 그럼 요 길이도 알 수 있는지 봅시다. 피타고라스만 쓰면 되겠네요. 직각이니까.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삼각형 ANCNO 요 삼각형 넓이를 SN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내가 이걸 밑변으로 잡으면은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수선 길이 그게 반지름이죠. 내 저번 반지름. 얘랑 얘만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건 거 아니야. 다시. 이거 n이고, 그렇지? 그다음 요거 1이야. 여기 n 집어넣었으니까. 그다음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루트 n 제곱 플러스 되는 거지. 그럼 SN. 왜냐면 내가 지금 극한을 풀어야 되는데 얘만 n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럼 요 넓이는 이거 밑변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수선 내리면 되잖아. 그게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그 반지름을 빨리 풀게 된 거예요. 2분의 이거 두 개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빼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SN 표현해보자. SN은 2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루트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 4분의라 쓸게요. 4분의 여기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가 이제 n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4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 써줄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쓰기 전에 그냥 유리화를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어차피 극한 수렴 안 할 거니까 이 상태로는. 얘는 전개하면 n제곱 2n 더하기 1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1 다 날라가고 2n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남았겠다. 그죠? 그럼 nn 여기 2 날라갈 거고요. 1차분의 1차니까 2에다가 1 더하기 1에다가 1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시겠죠?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고 여기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읽어 주시면 됩니다. 또 있네요. 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라이트 셀인지 거기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뭐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조금 주류인 문제집에 다 좀 출제가 돼 있는 기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워낙 문제가 좋기 때문에. 자, AK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열의 일반항이 지금 극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극한인데 그럼 극한이 뭔지 봅시다.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수열의 극한이고요. 그 n의 위치가 지금 지수에 있는 건 거예요. 그죠? 성빈아, 그럼 무슨 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 극한이다, 그지? 자, 그러면은 공비가 뭔 거야? K분의 6인 거지.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 같은 경우는 공비의 상황을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K분의 6이 절대값이라 할까요? 자연수 K에 대하여. 절대값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K분의 6이 1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K분의 6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요까지 괜찮죠? 자, 그럼 K분의 6이 1보다 크다는 거는 극한을 먼저 계산해 볼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6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K분의 6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크다는 거는 극한 자체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얘만 봤을 때 발산한다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고 그게 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 K분의 6. 옳지. 자, 요렇게 수렴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이다. 그럼 그냥 뭐 쓸 거 없잖아요. 1 더하기 1분의 1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이 된 거야? 2분의 그치 1이 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는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갈 겁니다.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가고 옳지. 얘가 0으로 가니까 1분의 0이라서 몇이 되는 거야? 따라왔나? 다시. K분의 6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어차피 얘는 막 0보다 작아지지 않아요. 뭐 0과 1 사이 얘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0 더하기 1분의 0이 돼서 0으로 수렴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뭘 나한테 계산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AK 이거 계산하래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나열해서 합으로 표현을 하세요. 1 넣으면은 1A1 더하기 2 넣으면 2A2 그 다음에 3A3 이렇게 가가지고 10A10까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범위를 나누게 된 K가 뭐냐면 여기 K 곱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자연수니까 부도방이 안 바뀝니다. K가 뭐보다 작을 땐 거야? 6보다 작을 때는 AK가 K분의 6이라는 건 거예요. 근데 KAK 잘 보니까 K분의 6이라는 거고 여기 K만 곱해주면 KAK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몇으로 된다는 거야? 6. 그러니까 K가 1, 2, 3, 4, 5일 때는 KAK가 그냥 다 6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6이고요. 이것도 그냥 6이고요. 얘도 그냥 6이고요. 6이 5개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K가 몇일 땐 거야? K가 6일 땐 거예요. K가 6일 때. K가 6일 때는 AK가 2분의 1을 했어요. 그럼 KAK 입장에서는 얘는 6 곱하기 A 6일 거고 그럼 6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몇일 거야? 3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K가 6보다 클 때라는 거 아니야. K가 6보다 클 때는 AK가 다 몇이래? 0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값이 그냥 쭈루룩 없는 겁니다.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로 나누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이거 다시 얘는 K분의 6이 1보다 클 때지? 그럼 얘 지금 무한대로 가겠지? 둘 다? 그럼 요거를 앞에 쓸게 그냥 요까지 괜찮아? 그럼 요 K분의 6의 N제곱 K분의 6의 N제곱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 비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나눠도 돼. 얘로 나눴다 치면 이거 귀찮으니까 별 잃었다 치면은 얘는 1 플러스 별분의 1에다가 K분의 6에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0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AK가 K분의 6이 됐다는 거 아니야. 요 범위에 있는 K에 대해서는. 그럼 K를 양변을 곱하면 내가 지금 시그마에다 합을 하고 있는 게 KAK란 말이에요. KAK 자체가 그냥 6으로 고정값이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1부터 5의 요까지는 다 6이 나온다는 건 거야. 됐어. 오케이.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정말 좋은 말이 맞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그 학생 입장에서의 생각을 뭐 줄줄이 써놨는데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이것도 정말 좋은 말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또 나오네요. 언제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자, 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상당히 뒤에 좋은 말이 많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x분의 1에 대해서 양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에서 2 사이의 gx는 fx와 같다. fx가 x분의 1이니까 일단 gx 그릴 때 0에서 2까지는 점만 빌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딱 읽어보니까 주기함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길게 그려주시고요. 0에서 2 사이다. 뭐가 그래요? 그러면은 x분의 1에다가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원래 2까지 돼. 원래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y축 타고 내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지금 주기가 몇이라는 거야? gx, 그치? 2라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또 타고 내려올 거예요. 타고 내려와서 여기 4겠죠? 타고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 여기 6. 이게 또 정근선이 돼가지고, 여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요거를 그대로 그려야 되는 건 거니까, 이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나만 더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8까지. 자, 쭉 갈 거고, 자, 이 y는 gx와 직선 y는 an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하자. 자, 일단 1을 먼저 넣어요. 이럴 때는. 자, y는 1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나열할 때 일단 1 끄고 봅시다.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뭐 계속 만나겠죠. 주기함수인데. 그럼 크기순으로 나열한다는 게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건 거고. 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난 몰라. 그러면 어쨌든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게 첫 번째 수가 되는 거죠. 이게 a1이 되는 건 겁니다. 이까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y는 2를 꺼야겠죠? 괜찮나요? 자, y는 요 위에 갈 겁니다. 자, y는 2 거고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수고, 지금 얘 an이 뭐라 했냐면 n번째 수를 an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a2를 내가 끄려면은 몇 번째 수를 a2라 해라는 거야? 두 번째 얘를 a2라고 하라는 건 거예요. 이거 말 해석될까요? 다시 y는 n을 끄었을 때 만나는 점을 크기순으로 나열해보자. 거기서 첫 번째 수, 얘는 1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수를 a1이라고 하는 거고 2를 끄게 되면은 이 만난 것 중에서 두 번째 수를 a2라는 건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이면은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추측을 해보자. 이게 점근선을 따라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가 A4고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하자. 지금 A1, A2, A3, A4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숫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일단 AN은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AN이 지금 어디에 근사하고 있냐면, 자, 1 같은 경우는 0에 근사하고 있고요. 2 같은 경우는 2고요. 3 같은 경우는 4고요. 4 같은 경우는 6에 근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들이 등차수열이란 말이에요. 0, 2, 4, 6 이런 애들이. 자, 이거 일단 일반항을 써볼게요. 여기 일반항으로 써주면은 뭔 거야? 2n-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N이 지금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첫 번째 숫자는 이거에 가까워지고 있고 두 번째 숫자는 이거에 가까워지고 있고 세 번째 숫자는 이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2n-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요까지 결론을 내고 극한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풀이의 시작, 직관적 추측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참 끄어본 거예요. 자, 끄어봤을 때 이게 지금 요거에 가까워지는 거를 누구나 발견을 할 겁니다. 발견을 하고 2라고 답 쓰면 답이 맞아요, 또. 2인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이까지 추측돼가지고 2라고 나온 거는 진짜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게 일반 문제집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낼 리가 없어요. 평가원에서. 자지 말고요. 아, 미안. 자, 그럼 일단은 그래프 우리가 지금 이까지 한 겁니다.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어봤을 때 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해가지고 AN이 EN- 이쪽으로 붙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한 거고 갖다 그냥 풀면은 또 답이 나와요. 근데 요렇게 푸는 것보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2가 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얘 뭐라고 했냐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활용을 해보자. 이게 뭐냐면 샌드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낑긴 애가 지워보네. 잘 보세요. 여기 적혀있는 거 좀 볼게요. 지금 해법이 두 번째로 간 거거든요. 자, x분의 1이랑 y는 1의 교점 x좌표. 사실 이게 그리 복잡한 함수가 아니고 얘도 그냥 자연수기 때문에 이 x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x분의 1이 1이 될 때 그냥 구하면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x가 몇일 된 건데? x가 몇일 된 거야? 1일 때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a1은 그냥 1이라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는 이거 평행이동 시킬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기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면 x-2분의 1이 되겠죠. 걔가 2랑 만난 좌표 구하고 얘랑 만난 좌표 구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거를 내가 여기 집어넣어도 똑같이 2가 나온다. 이건 우리가 아까 근사시킨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 안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그냥 진짜 생으로 이 x 좌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푼 거지 못 구하는 문제는 어쩌냐는 겁니다. 바로 뒤에 못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풀인데 이것까지 꼭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이 AN이 지금 EN-1과 EN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답을 추측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아까 그렸던 거 보면은 여기 0이 있었고요. 2가 있었고요. 4가 있었고 6이 있었고 8이 있었습니다. 이게 붙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A1이 있었고 좀 멀었죠. A1 있었고 A2가 있었고 A3가 있었고 A4가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AN이 이 구간 안에서 그냥 여기 움직일 뿐 이걸 넘어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N이 여기 어디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가 2N이라 합시다. 2N-이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1 집어넣었을 때 2N 이렇게 되면 딱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것도 2와 4 사이, 세 번째 것도 4와 6 사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극한을 취해주면은 뭐랬더라? n분의 2n이었죠. n분의 2n-2고 n분의 an 되고 왜냐면 자연순위가 부등호방이 안 바뀔 겁니다. 요 상태에서 내가 극한 취해주면 된다 이건 건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정확한 풀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고요.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찝찝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풀리는 겁니다. 이게 2로 가고 2로 가기 때문에 네가 2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건 거죠. 이렇게 답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풀어놨는지. 그렇게 해서 뭐 푸는 거다. 이거 뭐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느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EN-에 근사한다라고 해서 근사로 푸는 문제가 꽤 많아요. 사실 미적분에서는. 많은데 그래도 이게 올바른 풀이가 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이게 지금 그 두 번째 풀이의 맹점입니다. 얘 탄젠트 x랑 만나는 거는 교점 어떻게 구하냐는 건 거예요. 이것도 지금 기출된 거거든요. 아까는 거의 비슷하죠. 탄젠트기 때문에 두 개 함수인 건 거 아니야. 그럼 1 만날 때, 2 만날 때, 3 만날 때 A1, A2, A3 지금 세팅 똑같거든요. 근데 두 번째 풀이가 절대 안 됩니다. 아까는 x분의 1이었으니까 이 교점을 내가 방정식화 할 수 있었지만 못 풀어 이거 뭐 어쩌라고 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내냐고. 얘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하면은 풀린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풀어볼게. 이거 아닌데. 1분이죠.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수열의 AN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 지금 수렴하나요? 안 하나요? A, n분의 1입니다. 수렴하죠. 얘는 발산합니다. 얘는 발산합니다. 자, 코사인 n 파이. 여기 지금 1 넣어볼게요. 코사인 뭔 거야? 그냥 그릴게요. 자, 코사인 파이 여기 있습니다.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 1이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발산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그치, 발산한다는 거죠. 수렴하는 그 극한값 0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아까 다 얘기했던 거라서 조금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3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제곱 플러스 bn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보자.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조금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애초에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그냥 알파라 잡으시고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을 베타라 잡았다 칩시다. 그럼 수렴하는 거니까 사실 극한값 계산이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3이 되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도 당연히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몇이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곱셈 공식만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거 표현이 가능하죠. 얘 뭐 해줘가지고 수렴하는 거니까 내가 계산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곱한 거 아니야, 수렴하는 것끼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상수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하든 계산은 될 겁니다. 자, 얘는 종류별로 나눠져서 더 풀기 편할 거예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기본 세팅은 n 세제곱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몇이 될 거야? 2고요. 얘는 뭐가 될 거야? 자, 무한대로 가고요. 얘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 때문에 음에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갈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때문에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지금 n으로 나눕시다. 유리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될 거라서 아니야.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 되는 거다. 그죠? 나눠주면은 내가 미쳤나 보네. 미안해. 이게 1차, 여기만 1차다. 그죠? 그럼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1. 괜찮나요? n만 나눠주면은 여기가 1-n 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루트 n분의 1이 됐을 거고 여기 1이 됐을 거기 때문에 다 0으로 가버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식만 예쁘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얘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뭐가 돼?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n으로만 예쁘게 표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n제곱이니까 2분의 몇으로 갈 거야? 1로 갔을 겁니다. 자, 2번. 이게 지금 예쁘게 뭐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분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얘 통분하면 뭔 거야? 2분의 1이고 얘는 통분하면 몇이야? 그치. 그럼 그 다음이 1-4분의 1이었을 거고 통분하면 몇이었지? 그치. 쭉쭉쭉쭉 가가지고 얘는 n분의 뭐가 돼? 옳지. 그럼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죠. 다 없어져 버릴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완전 제곱이니까 뭔 거야? n제곱분의 1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또 2분의 뭔 거야? n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수렴을 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 2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수렴을 했다는 거죠.
수렴을 했다는 거는 이게 지금 A가 어떤 상수를 가져버리면은 발산이 맞는 거기 때문에 A가 몇이란 얘기야? 0이라는 거고, 그럼 얘 사라졌을 거고요. 그러면은 같은 길로 올라가고 있고 3분의 B가 몇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2가 된다. 그래서 B가 몇이다? 6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리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그놈면 그냥 무조건 유리화 하시면 돼요. n 플러스 3 빼기 n이니까 3.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계산하면은 이게 몇이야 그냥? 0으로 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전부 다 유리화해야 되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보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유리화하시면 됩니다. 위에 그냥 1만 남을 거고요. 밑에도 그냥 1만 남겠네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럼 여긴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밑에 거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이 돼버리겠다. 그죠? 자,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푸는 결이 조금 다르죠.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n세제곱분의 n세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0-1이 될 거고 내 맘대로 나눴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렴해요. 뭘로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근데 이게 대박 커지고 있고 옆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3일 때 상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유리화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 밑에 깔립니다.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날라갈 거고요. 이게 지금 3으로 수렴하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야. 1차분의 1차. 그러면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이니까 a가 몇이다? 그렇지.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8번. 이거 아까 있던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했으니까 이거를 뭐 알파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정확한 풀이는 이걸 bn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일단 수렴을 한다는 얘기니까 an을 bn으로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2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 그게 지금 bn으로 내가 둔 거고요. an 더하기 5는 2an bn 플러스 bn이 됐을 거고 내가 an을 bn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an을 묶을게요. 넘어갑니다. 2bn 그 다음에 bn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5가 됐겠다. 그죠? 그럼 an을 내가 bn으로만 표현하면은 1-2bn 분의 bn-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극한 취해라는 거니까 다 수렴만 하는 거지? 분의 bn-5고요. 수렴이고 bn이 3으로 가니까 그냥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샌드위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해라. n제곱 플러스 1이 양수일 거기 때문에 나눌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고요. 이 양쪽에 극한 취하면은 등호 붙여지는데 둘 다 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로 수렴하게 되는 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10번은 조금 아마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 사인도 있고 1 플러스 n제곱도 있죠. 쟤는 사실 뭐 풀이는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일단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일단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타 상수랬지 뭔지도 모르거든요. 2 집어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그치, 5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3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10분의 사인 3세타 이렇게 가는 건 거예요. 일단 분모는 커지는 게 확실한 건 거고 위에는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가는 건데 사인이 그래봐야 왔다 갔다를 많이 못해요.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오버해서 그리는 거지 사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봐야 몇보다는 클 거고 1보단 크거나 같을 거고 그래봐야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럼 거기다가 저렇게 큰 숫자들을 나눠버리면은 나눠볼까?
이렇게 큰 숫자를 나눠버리면은 극한 보냈을 때 당연히 양쪽에서 어디로 가버리겠어? 0으로 가버리겠죠. 이게 최대값을 찍든 최소값을 찍든 어차피 그래봐야 마이너스 1이고 1밖에 안 되는 숫자다. 대소관계에 의해서 풀리는 건 겁니다. 자, 끝난 게 아니라 등비수열. 자, 요것도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2n제곱, 3의 2n제곱이래요. 제가 제일 커요. 얘 9입니다, 9. 얘도 9고요. 자, 그냥 숫자가 밑이 큰 게 이기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기 숫자가 좀 더 커지면 얘보다 훨씬 커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9의 n제곱으로 나눈다. 그게 제일 올바른 풀이고요. 1 마이너스 9분의 8 n제곱 이러면 다 수렴하게 되니까 여기는 8 곱하기를 할까요? 9분의 8 n제곱 여기는 이게 2n 마이너스 2제곱이었죠. 9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전부 다 0으로 가게 되면서 9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9의 n제곱의 개수의 비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3이고 2고 얘도 사실 3이죠. 얘는 루트 2고요. 뭘로 나눠야 되겠어? 3의 n제곱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 됐을 거고요. 여기는 9분의 2의 n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됐을 거고요. 여기는 9분의가 아니라 3분의 2의 n제곱에다가 2도 곱해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날라가가지고 3으로 수렴을 한다. 이거는 몇 n제곱으로 빼내주면 되는 거야? 3의 n제곱으로 빼내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 어디로 가고? 1로 수렴을 하죠. 얘는 대박 커집니다. 결국은 발산할 수밖에 없고 무한대로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수렴하는 수열 이런 말을 좀 잘 읽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뭐 예제라서 있는 거지 저렇게 써져 있는 경우 잘 없어요. 어쨌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거일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a는 어쨌든 수렴만 됐으니까 문제는 이 수렴 안 하는 등비수열이 문제인 거거든요. 뭘로 나눠줘야 돼? 제일 큰 게 그치 4죠? 그럼 4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an 여기는 4분의 3의 n제곱에다가 9가 곱해져 있을 거고요. 여기는 4에다가 여기는 2분의 1의 n제곱에 an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러면 수렴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 값을 그냥 알파를 했다고 치고요. 알파 빼기 0입니다. 그럼 4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분의 4가 2다라는 거고 알파 값은 2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수렴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n제곱이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비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겠나? 전개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인 거예요. 얘는 공비밖에 없으니까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뭐랑 뭐 사이 있어야 되는 거야? 1보다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그치 같으면 되는 거죠.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x가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1만 아니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x 이거는 근해 공식 풀어야겠다. 1 풀마 루트 2인가요?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다는 건데 이 사이에 지금 1이 들어가나? 들어가? 들어가네. 그러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0보다 크고 맞지? 1 찍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은 건 겁니다. 1은 될 수가 없는 건 거니까. 맞는 줄 확인해 볼래? 나눠져 있어?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세요. 얘는 첫째 항이 조금 보이거든요. 얘 첫째 항이 뭔 거야? 우리가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게 딱 X, 다시. 그치? 얘는 첫째 항이 A인 거고, 얘 첫째 항이 뭔 거야?
x인 겁니다. 공비에 상관없이 얘가 x가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얘 수렴하는 조건이니까 x가 뭐거나 x가 0이어도 얘는 수렴을 합니다. 여기 있는 2-x가 뭐 10이 된다고 해도 첫째 항이 0이어버리면은 뭐 곱해봐야 어차피 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x가 0인 거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었거나 1일 때도 되고, 그러면 2 빼주면 -3, 그 다음에 -1,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안에 0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따로 써주시고 얘까지 써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자, 다시 해보시고 14번. 자,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얘는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은 공비의 범위를 안 나누면 극한값이 안 계산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눠주셔야 되고요. 이게 공비가 대놓고 뭐야 지금? R입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마이너스일 땐 빼라 했네.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이 R이 1일 때, 이 세 구간만 보시면 돼요. 이게 -1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어서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 요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풀어란 얘기 아니야. 자, 1보다 클 때라는 거는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그치, 1로 갈 겁니다. r의 n제곱 나눠주시면 돼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비가 -1에서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0분의 0이니까 뭘로 가는 거야? 그치,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면은 그냥 1 플러스 1분의 1인 거 아니야. 계산하면 몇인 거죠? 그치, 구간마다 지금 다 다른 값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자, 이제 뭐 하면 가냐면 혹시 뒤에 그 수업이 있는 분? 뒤에 테스트 있긴 한데. 꺼라.